드디어 이제 우리가 미적분 1에서 제일 첫 단원인 수열의 극한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의 극한이 제일 처음이지만 우리가 일단 미적분 그 함수의 극한과 함수 연속성부터 먼저 했었는데 뭐 크게 상관은 없고요.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뭐를 조금 했냐면 수열의 수렴과 발산 부분, 이 부분을 배우기 이전에 앞서 함수의 수렴과 발산이라는 강의를 먼저 찍게 됐어요. 서로 의미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이제 차이가 뭐가 있냐면 함수는요 계속 쭉 이어진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1 다음에 나타나는 애가 1.000000001 그 다음에 1.00000쭉 가서 뭐 2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1에서부터 2까지 가는 것만 하더라도 무수하게 많아요, 숫자가. 그런데 수열은요, 1 다음에 뭐냐면 2야. 1, 2, 3이야. 무슨 말인지 되나요? 함수는요, 1 다음에요, 1.00000쭉 계속 가서 뭐 1,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런 다음에 또 1.000쭉 가서 2. 그런데 그냥 수열은 1, 2, 3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함수의 극한은요, 함수는요 요렇게 이어진 애들이라고 하면 수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끊기는 애라는 거죠. 여기가 1에서부터 2까지 다 표시가 되는 게 함수라고 하면 뭐 여기는 뭐 1.1이 있을 수도 있고 1.2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함수의 극한은 수열의 극한은 얘가 1일 때 값, 2일 때 값 이렇게만 있다라는 거죠. 그 차이 말고는요. 얘는 이제 수열은 끊겨 있다. 함수는 이어져 있다. 이 차이 말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쌤이 설명한 내용을 이제 보는 학생들에 따라 가지고 시기에 따라서 만약에 함수의 극한부터 쭉 같이 쌤이랑 배우는 학생이라고 하면 이번 시간에는 별로 배울 내용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의 극한부터 처음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볼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요. 일단 수렴부터 볼게요. 수렴. 쌤이 함수의 이제 수렴과 발산을 할 때는 수렴 발산을 굉장히 길게 표현을 했는데요. 굉장히 길게 표현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뭐 기회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그쪽 강의를 좀 참고하시면 되니까. 자,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열이 있습니다. 여기가 2분의 1이었다고 하고요. 2분의 1. 그 다음에요.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땡땡땡 결국에는 가서 n분의 1이 되는 애가 있었다고 해요. n분의 1이 결국에 계속 n분의 1이 가는 애가 있었다고 쳐요. 그러면요, 얘 같은 경우에는요, 봐봐요. 계속 밑이 커지죠. 밑이 계속 커지죠. 그러니까 분모가 계속 커지죠. 분모가 계속 커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얘가 계속 커질 거예요. 그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그 표현을 요 n이 있죠, 그죠? n이 무한히 커진다 라는 표현을 잡을 거고요. n이 무한대로 커진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무한대 기호 있죠? 이 무한대 기호, 팔을 눕혀둔 듯한 모양, 이걸 이용해가지고 n이 무한대로 커진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n이 무한대로 커진다 이렇게 외울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또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수열 an이라고 합시다. 수열 an이라고 합시다. 무슨 수열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표현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리미트가 이제 어디까지 뭐 이제 그죠? 극한을 의미하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리미트라고 읽어요. 얘를 극한이라고 생각하고 리미트라고 합니다.
리미트 n이 많이 커진다. n이. 그러니까 A랑 A2항, A3항, A4항, A5항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갔을 때, 그죠? 얘가 어떤 값에 딱 떨어져요. 어떤 값이 딱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렴이라고 해요. 위의 내용을 봤을 때 얘가요, n이 계속 커져요. 그러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계속 가다 보면 10분의 1이 될 거고, 계속 가다 보면 100분의 1이 될 거고, 계속 가다 보면, 그죠? 뭐가 나올 거냐면 1억 분의 1이 나올 거고요. 또 계속 가다 보면 뭐가 나올 거냐면 1조 분의 1이 나올 겁니다. 계속 가다 보면. n이 계속 커지다 보면. 계속 더 가봅시다. 뭐 100조 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거야. 여러분의 상상을 끌어모으세요. 바닷물이 있어요. 밑에 바닷물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내가 침을 한번 뱉는다, 아니면 눈물을 한 방울 떨어뜨린다, 여기 바다에. 그러면 그게 바닷물 높이가 올라오는 게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밑이 계속 커지면요, 밑이 계속 커져. 밑이 계속 커져. 밑이 계속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죠?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0에 수렴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0에 수렴합니다. 자, 쌤이 이 표현이 지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거는 본인이 좀 직접 생각을 좀 오래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쌤이 아무리 학생들한테 설명을 한다 해도 학생이 생각을 안 하면 이 부분은, 그죠? 이게 판단하는 게 늦어지고 판단이 계속 잘못되는 거야. 그래서 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 분모가, 그래서 쌤이, 그죠?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나중에 한번 종합해서 설명을 해줄 건데, 그럼 그때 가서 정리하기로 하고, 지금은 일단 이런 게 수렴이다 라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한번 볼게요. 수열이요, 이렇게 주어진 애가 있습니다. 뭐 an이 있는데, 처음엔 1 주어졌고 2분의 3 주어졌고, 두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은 3분의 5가 주어졌고요. 계속 가다 보니까 n번째 항은요, n분의 2n-1이라는 겁니다. n분의 2n-1.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 극한값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에서 그럼 수렴하는 값을 찾아주면 돼요. 이 표현과 지금 쌤이 쓰는 표현은 같습니다. 같은데 습관이 쌤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걸 써도 되고 요걸 써도 됩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an은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엔 1이었어요. 그런데 얘가요, n이 계속 무한대로 갈 거야. 그리고 일반항 공식이 n분의 2n-1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에는 그냥 1이었어요. 그죠? 분모와 분자 사이의 b가, 값이. 그 다음에 뭐 2분의 3이었고요. 3분의 5가 됐어요. 그러니까 1이 됐다가 1.5가 됐다가 1.5보다 조금 더 커졌다가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4 할 때는 얼마 봐봐요. 네 번째 항은요, 뭐가 되겠어요? 네 번째 항은 4분의, 그죠? 네 번째 항은 4분의 7이 되겠죠. 4분의 7. 다섯 번째 항은 뭐가 되겠어요? 5분의 9가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쭉 갑니다. 계속 쭉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봅니다. 만약에 여기가 1억이라고 합시다. 그럼 요 위에는요, 2억 빼기 1입니다. 1억 분의 2억이나 1억 분의 2억 빼기 1이나 거의 차이가 없죠.
1이라는 숫자가, 지금 빠진 1이라는 숫자가 거의 영향을 미치지가 않죠. 좀 다시 더 가볼까요? 조금 더 가면 3천억이 있어 봅시다. 3천억이 있었어요. 그러면 3천억에서 빼기 1을 해준다고. 6천억이죠. 이제 여기는 2n이 되니까 6천억 빼기 1을 하면은 3천억 분의 6천억이나 3천억 분의 6천억 빼기 1이나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가볼게요. 5조가 있고요. 여기 10조죠, 그죠? 2n이니까 10조 빼기 1이 있습니다. 그럼 5조분의 10조 빼기 1이나 5조분의 10조나 거의 같아요. 거의 같기 때문에 계속 무한히 가다 보면 진짜 그 차이가 너무 작아질 거란 말이죠. 모래사장에 뭐 해운대라든지 뭐 경포대라든지 이런 모래사장에 모래 하나를 들고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게 바뀝니까? 안 바뀌죠, 거의. 그죠? 아니 그냥 이거 쌀 한 포대 20kg짜리에서 쌀 한 톨 뺏는다고 해가지고 달라집니까? 거의 안 달라지죠. 그런데 배수는 항상 유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2로 수렴합니다. 2로 수렴하게 되고요. 극한값이 2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수렴한다. 그러니까 얘가 수열이 계속 가다 보면은 어느 숫자에 가까워질 때가 있어. 어느 숫자에 정착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정착할 것처럼 보여.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수렴입니다. 예로 들면 어떤 게 예를 들 수가 있냐면 이런 걸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뭐 철수가 있고요. 여기에 영희가 있습니다. 그럼 철수가요. 영희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내가 뭐 하루에 한 걸음씩 하루에 너한테 반씩 계속 다가갈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반씩 다가갈게. 그러면요. 만약에 100m가 있었다고 하면 첫째 날에는 50m 갈 겁니다. 반씩 가니까. 두 번째 날에는 그죠? 25m 갈 거예요. 세 번째 날에는 12.5m를 갈 거예요. 그럼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계속 쭉쭉쭉쭉쭉 가다 보면 이게 계속 반씩 쪼개고 0.1이 남더라도 0.05로 쪼개지고 0.05가 돼 있더라도 0.025로 쪼개지고 계속 쪼개지다 보면은 그죠? 실제로는 0이랑 딱 같은 위치에 설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 거리만큼도 계속 조금씩 쪼갤 거니까. 평생 죽어라 가도 0이한테 못 가요. 아니 이 지구가 멸망하는 날까지 다가간다 하더라도 0이한테까지는 못 가요. 그런데 목표는 0이라는 애에 대해서 쭉 가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게 이제 차이가 요만큼밖에 차이 안 난다고 쳐도 그죠? 얘를 다시 확대해서 보면은 또 얼마나 확대하는지 따라서 그 거리가 커지고요. 그죠? 또 그거를 또 반 쪼개고 반 쪼개 또 가다가 정말 이제 또 우리가 이 펜 쪽으로 쪼갤 수 없을 만큼 쪼개졌어. 그럼 걔를 또 현미경으로 확대하면 그죠? 또 반 쪼갤 수 있고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극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극한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발산은요 이렇게 수렴 안 하는 거예요. 수렴 안 하는 거. 발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계속 커지는 애들.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이 커지거나 한도 끝도 없이 작아지는 애들을 우리가 발산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애들 2, 4, 6, 8, 10 계속 커진 애들 있죠. 얘네는 어디서 정착을 안 하죠. 목표지도 안 보이죠. 계속 끝까지 쭉 가는 거죠. 이식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커지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 하고 발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 그죠? 계속 작아지죠.
계속 작아지면은 끝도 없죠. 그죠? 이렇게 경우에도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써주고요. 얘도 발산이라고 합니다. 얘도 발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함수의 극한을 배웠을 때, 함수의 수렴과 함수의 발산을 배웠을 때 이게 전부 다였는데요. 수열의 그죠? 수열에서는 하나 더 특수한 경우가 생겨요. 수열의 경우에서는 어떤 경우냐면 발산을 하는 것 중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 애가 있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 애가 있는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진동한다라는 애가 있습니다. 진동한다. 진동한다는 건 뭐냐면 얘가 계속 이렇게 이게 잘못 표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고 값이 뭐 이렇게 계속 진동하거나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면 처음에는 이랬다가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됐다가 조금씩 커지는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커진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판단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에 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의 n승이 곱해져 있다. 어떤 거에 대해서. 그러면 얘는요. 마이너스 뭐 2가 곱해져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으면 그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쌤이 지금 말할 때 여러분한테 헷갈림을 줄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애들이 계속 주어지면요. 계속 얘가 진동 커져요. 이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더 커지는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뭐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이 주어졌어 라고 하면요. 얘는 계속 가다 보면 밑이 정말 커지죠. 그죠? 밑이 계속 커지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0에 가까워지죠. 그럼 얘는요. 처음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처음엔 이렇게 커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 이런 애가 됩니다. 지금 요 진동, 수렴, 발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아직 문제를 제대로 풀지도 않았고 내용도 그죠? 조금 생소합니다. 지금 생소한데 지금 쌤이 학생들한테 이해해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 이 부분은 교과서를 읽으면서 내가 이 개념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왜 지금 개념 받아들이기가 어렵냐면 한 번도 못 본 개념이야. 이게 내가 생각도 거의 못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왜냐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러잖아요. 뭐 아까 전에 내가 예를 들었던 이런 거 뭐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따지고 보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갈 거라고 하는 희망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렴이라는 개념과 발산이라는 개념을 배웠는데요. 일단은 쌤이 수렴을 학생들이 좀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런데 발산을 할 때요.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그냥 계속 커지면 무한대 발산이야. 계속 작아지면 마이너스 무한대 발산이에요. 그런데 진동을 계속 까먹어 학생들이. 왜냐면 나중에 함수의 극한에서도 수렴과 발산을 배울 건데 그때는 진동이 안 나와요. 거의. 그러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진동이라는 존재를 까먹어 버린다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지금 이 경우들을 학생들이 좀 많이 익히셔야 돼요. 반복 복습하셔가지고. 안 그러면 진짜 나중에 힘들어요. 수렴, 진동, 발산. 수렴, 발산, 진동. 이 부분 교과서에서 지금 한 3페이지 정도 분량인데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한 5번 내지 10번은 계속 정독해서 읽어주세요. 점 찍는 것도 보고 점도 직접 찍어보고 이게 계속 이거는 쌤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쌤이 너네한테 설명을 딱 해주고 공식 유도하면서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해도 어차피 너네가 또 보게 된 문제는 교과서에 없는 문제가 나오게 되거든요. 교과서에서 없는 문제가 짜잔 하면서 나오는데
예, 짜잔 하면서 나오는데 그거를 또 내가 못 찾아내면 또 끝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제, 그 다음에 설명, 유제 이런 것들 전부 다 한번 점 찍어보고, 그죠? 한번 답을 내보고 연습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극한값 계산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